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 오늘은요, 10월 16일이고요. 제가 영상 찍는 시간이 이제 현재 오후 2시 4분을 살짝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영상을 찍고 나서 이제 업로드하는 시간이 밤 10시 정도에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는 미국 증시가 나쁘지 않았죠. 테슬라도 1.5%대 상승을 해주면서 21선을 지켜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테슬라 주주분들이 가장 고민하고 계신 부분 중에 하나가 테슬라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왔으니까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해도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을 다니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일이 분봉 차트를 보면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피로감이 쌓일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조정이 나왔다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 되시고요. 이제 옵션 만기일이 한 이틀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은 테슬라가 이렇게 횡보장을 보이면서 마감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래쪽으로 봤을 때는 400달러까지 열려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봤을 때는 440달러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 종가로 봤을 때는 이제 고점 부근에는 붙어 있는데 위쪽으로는 열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S&P 500 지수, 이 빅스 지수도 약간 높아지고 있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공포지수라는 거는 주가가 많이 올라왔을 때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미리 올라가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20을 넘었죠. 20을 넘어서는 상황에서는 언제든 다시 한번 이렇게 돌파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돌파가 나오게 되면 나스닥이 일시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이 테슬라도 주가 조정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빅스가 20포인트를 넘어서게 되면 이 고점이 25까지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게 되면 이전에 테슬라 주가가 떨어졌을 때 5%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5%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염두를 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테슬라 주가가 무조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옵션 만기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여기가 이제 417불 라인인데 이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급등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확률은 50대 50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매수세가 너무나 세요. 그래서 이렇게 저점을 지켜주는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된다면 다시 한번 이 전고를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할 수 있는 이런 힘을 내포하고 있는 종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주분들 중에 큰 변동성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관망을 하셨다가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힌 다음에 뒤늦게 대응을 하셔도 괜찮고요. 현금이 있어가지고 미리미리 매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분할 매수를 통해서 지금 기회를 잘 잡아보시면 올해 연말뿐만 아니라 내년 중순까지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오니까 미리 분할 매수로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오늘 이제 델라웨어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집중 있게 파볼 건데 일론 머스크의 560억 달러 규모 테슬라 보상 패키지는 작년에 주주들의 투표로 복원되었어야 한다고 테슬라 측 변호사가 미국 델라웨어주 대법원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이후 주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이 옵션의 가치는 현재 1,200억 달러에 이르렀고요. 이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영진 보상으로 또 전환이 됐습니다. 테슬라 변호사는 수요일 열린 재판에서 이 주장을 펼쳤고요. 이번 재판은 하급심 판사가 2024년도에 1월에 테슬라 CEO인 머스크의 사상 최대의 규모 보상 패키지를 무효화한 이후에 이어진 미국 내 가장 큰 기업 소송 중 하나로 마지막 단계로 보시면 돼요. 테슬라는 또한 주주들의 보상 패키지 복원 투표를 법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하급심의 판결에도 항소를 하고 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변호사 제프리 월은요, 판사들에게 이것은 델라웨어 역사상 가장 정보에 기반한 주주투표였다고 발언을 했고요. 그 결과를 재확인하는 것이 이 사건을 해결하는 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결과는 델라웨어주의 기업법 체계와 비즈니스 분쟁이 선호지였던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 이 법원은 강력한 기업들에게 적대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었습니다. 형평법원의 캐슬린 맥코믹은 판사는 테슬라가 이사회가 머스크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았으며 2018년 이사회가 보상안을 승인을 했을 때 주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엄격한 법적 기준을 적용을 했고 해당 보상안이 투자자들에게 불공정하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머스크는 이날 출석은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은 참석자 65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특별 법정에서 열렸고요. 피고 측인 현직 그리고 전직 테슬라 이사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맥코믹 판사가 사실과 법을 잘못 해석했다고 반박을 해놨습니다. 테슬라는 델라웨어주의 수도 도보에서 열린 대심원에서 델라웨어 대법원의 5명의 판사들이 하급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3가지 가능한 경로가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머스크가 2018년도 당시에 테슬라 주식 21.9%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보상 협상을 지배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주주들이 당시 투표 시에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보상 무효화 조치는 머스크가 수행한 업무나 주주들이 얻은 이익을 되돌리지 못하므로 부적절한 구제일 수 있다는 점을 예시로 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2024년도에 주주통해 투표가 법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이 보상안을 인정하고 싶었다는 명확한 의사를 보여줬다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만약 머스크가 이번 항소에서 패소를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수십억 달러 규모의 테슬라 주식을 받을 수가 있고요. 테슬라는 그해 2018년도 보상안이 복원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2025년도 8월에 새로운 대체 보상안을 마련했는데 회계상으로 25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체 보상안은 머스크가 올해 초에 밝힌 새로운 미국 정당 창단 계획과 별개로 그가 테슬라의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전환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현재 테슬라는 텍사스에 본사를 두고 있죠. 이곳에서는 주주가 이사회 결정을 법적으로 다투기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보상안 승인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다음 주에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월가에서는 이번 세금 공제 종료 이후에 회사가 어떤 수준의 수요를 예상하는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는 모델 Y, SUV와 모델 3, 이 세단의 저가형 단순화된 버전을 공개를 했고요. 인센티브 소멸로 인한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일부 상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투자회사 오토모티브 벤처스의 파트너 스티브 그린필드는 기존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시장 후퇴가 테슬라의 호재로 작용될 수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 그는 테슬라의 브랜드 충성도는 매우 강하고 대부분의 테슬라 구매자들은 다음 차량을 살 때도 테슬라 브랜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중대한 도전 과제가 남아있다고 덧붙였는데 올해 4분기에 전기차 수요가 극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인센티브 종료 전에 소비자들이 서둘러 구매를 마치면서 조기 수요 당김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린필드는 연말에 테슬라가 전기차 판매 감소와 판매 차량의 낮은 마진이라는 이런 이중 타격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언론의 논평에 요청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투자자들은 최근 다소 낙관적으로 변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 주가가 36% 급락을 했습니다. 이후에 다시 반등을 성공하긴 했지만 연초 대비 약 7% 상승 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는 머스크가 이제 9월에 약 10억 달러 상당의 테슬라 주식을 매입한 소식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 덕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초 테슬라 주가의 급락은 미국과 유럽에서의 머스크의 정치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소비자 반발이 핵심 원인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공무원 감축 정책에 협력을 했고요. 독일 극우 정당을 포함한 극우 세력들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테슬라는 다음 주 수요일 예정된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전년 대비 3.5% 증가한 261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분기 매출 감소와 25년도 전체 매출이 3.5%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이는 테슬라 역사상 첫 연간 매출 감소 기록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이달 초 테슬라는 3분기 차량 인도량이 전년 대비 무려 7%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올해 초 2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인 다음에 전환점으로 평가가 되면서 주가가 V자 반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알릭스 파트너스의 글로벌 자동차 산업 책임자 마크 웨이필드는 CNBC 인터뷰에서 지금은 단순히 다른 회사들이 후퇴하면서 테슬라만 이익을 보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웨이크필드는 소비자들의 완전 전기차 수요가 공화당의 재정지출 법안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이미 사실상 정체 상태였다고 지적을 했고요. 소비자들이 전기차가 하이브리드나 내연기관차와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새로운 감각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테슬라의 저가형 모델 이 YR3는 시장을 뒤흔들 수준은 아니다라고 비평을 하면서 테슬라의 약한 조정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환경도 전기차 산업에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이노베이션의 선임 디렉터 로비 오비스는 자동차 제조사들의 감가상각과 손실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으며 단순히 세금 공제 종료 때문은 아니라고 발언을 했고요. 이는 더 광범위한 정책 변화의 결과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의 독자적 차량 배출 기준 설정 권한을 철회를 했고
전기차 충전소 건설 및 전기차 전환을 위한 자동차 공장 개조 자금 수십억 달러를 취소를 했고, 전기차 채택을 장려하는 배출가스 규제 기준 완화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로비스는 이러한 정책들과 관세 확대가 이미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서 이들의 새로운 시장 부분에 투자할 여력이 줄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테슬라 역시 이 피해를 일부 입고 있고요. 그 여파는 특히 국제시장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값이 더 저렴하고 품질이 더 우수한 신형 차량, 특히 전기차를 공급하면서 해외 시장에서는 미국 업체들을 빠르게 밀어내고 있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다른 분야로 돌리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회사의 미래가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에 달려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 두 분야 모두 아직 본격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테슬라는 일부 도시에서 로보택시 브랜드 서비스에 제한적인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알파벳 산하의 이 웨이모가 상업 서비스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어서 상당히 뒤처진 상황입니다. 머스크는 올해 3월 달에 테슬라가 올해 옵티머스 로봇 5,000대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는데, 해당 부문 핵심 인력 이탈로 인해서 계획에 살짝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테슬라 가치는 약 80%는 옵티머스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언급한 만큼 옵티머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옵티머스가 테슬라를 25조 달러 가치의 기업으로 만들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때 당시 S&P 500 지수 전체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에 해당되는 규모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부 오랜 테슬라 강세론자들과 머스크 팬들에게는 여전히 매력적인 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다만 현재로서는 테슬라의 주력 사업이 여전히 전기차 판매에 의존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하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다소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만 전체 전기차 시장 규모 자체는 단기적으로 축소되는 추세로 보인다라고 언급을 해놨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10월 22일 날 진행되는 3분기 재무실적 결과에 따라서 단기적인 방향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결과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번 주는 무난하게 넘기셔도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실적이 예상치 대비 상회를 한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주가 급등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들어오는 단타성 매수 자금은 3분기 실적 상회 예상을 기대를 하고 들어오는 단타 매수 자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적 발표가 나고 나서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될 때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올라갈 때 따라가실 필요는 없고요. 조정이 나올 때 천천히 담아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기술적 지표의 RSI 다이버전스 신호는 중립 포인트인 50포인트에서 살짝 반등을 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고 라인을 돌파하는 흐름은 안 왔는데, 여기서 돌파가 나오게 되면 주가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MACD 추세 지표는 아래쪽으로 데드크로스가 났습니다. 단기 조정 국면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주봉 차트로 봤을 때는 여전히 RSI 지표나 MACD 지표가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10월 22일 3분기 재무실적을 앞두고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오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강력 매수 밴드 구간으로 말씀드린 360달러 그리고 390달러 저점 매수 기회를 주는 주가 조정이 나올지도 추가적으로 확인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매매 전략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시점에서는 매도는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공략을 하더라도 10월 말 이후 또는 11월 초에 방향성을 확인한 다음에 뒤늦게 따라붙으셔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테슬라 매수밴드 가격대를 기다리면서 제가 25년도에 연말에 급등할 수 있는 후속주를 여러분들한테 한 분 한 분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확인하신 분들 있겠지만 이 기업은 세계 최초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인증을 받아놨고요. SMR, 이 소형 모듈 원전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700% 이상 증가를 하면서 내년에는 본격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갖고 온 일봉 차트를 보셨을 때 여기 밴드 구간이 이제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매수한 다음에 전고 라인까지만 가져가도 48%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테슬라 차트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슈팅이 나온 다음에 눌림이 나오는 자리에서 세력들의 자금이 들어왔을 때 이런 자리를 공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경우에도 여기서 조정 만들어내다가 이런 식으로 슈팅을 만들어냈던 동일한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어제 기준으로 차트를 보니까 이제 전고 라인이 살짝 돌파가 나왔었어요. 56.15불을 찍으면서 이렇게 세력들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주가의 고점을 높이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따라붙기는 살짝 어렵고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오는 자리에서 재공략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미리미리 기다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전에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이 조비 에비에이션의 차트를 봤을 때도
신고가 기록 이후에 눌림이 나오는 자리에서 세력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나서 공략을 했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가시기만 하시더라도 50%의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목표가를 30달러로 제시할 수 있는 리포트를 전달을 드리면서 중장기적으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끌고 가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단타로 수익 청산하실 분들은 비중을 줄이셔도 괜찮고요. 시간이 남으신 분들은 좀 더 갖고 가셔서 수익을 극대화하셔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나눠드리고 있는 이 종목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빠르게 슈팅이 나오긴 했지만 눌림이 나오는 자리에서 재차 공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장기적으로 목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이 리포트를 같이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는 워렌 버핏이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이번에 25년도에 새로 출간한 리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금 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리포트 맨 마지막 장에 보시면 워렌 버핏이 설정한 목표 주가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리포트 같이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시고요. 단타로 빠르게 수익을 챙기실 분들은 제가 설정해드린 매수가와 목표가 같이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이번에 테슬라 매수 밴드 구간 기다리면서 빠르게 수익 챙길 수 있는 이런 매매 전략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리포트는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글로 번역된 리포트로 바꿔서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번역을 하시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글로 번역된 리포트로 제작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리포트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 큰 수익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을 보내드리면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채널의 구독자분들을 늘리기 위해서 무료로 급등주를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게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조회수가 있습니다. 조회수 오른쪽에 이 더보기 버튼이 있는데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밑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옵니다. 구독자 이벤트 25년도 연말급등주 리포트 매수가 목표가 공개 버크셔 해서웨이 출간 이런 내용이 있는데 밑에 링크를 누르시면 되시고요. 링크 클릭하시면 연말 세력 매집주 공개, 구독자 간단 설문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질문에 연말까지 테슬라 주가 어떻게 보시나요? 1번 600달러 넘긴다. 2번 개미 털고 내년에 1000달러 간다. 3번 잘 모르겠다. 여기 중에 한 가지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체크하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 무료 정보를 받아볼 연락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리포트랑 종목, 매수가, 목표가를 받아보실 연락처고요. 여기다가 번호를 남겨주신 다음에 제출을 눌러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신청하시는데 한 10초 정도만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한 10초 정도만 투자하셔가지고 이번 연말에 큰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보는 일괄적으로 보내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연락처는 다 삭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삭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심하시고 보내주셔도 되시고요. 제가 보내드리는 종목이 랜덤 종목으로 아무 종목이나 보내드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다 증권사에서 히든 정보를 갖고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큰 수익을 보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는 이거 하나로 만족하니까 여러분들 수익 보시면서 제 영상도 많이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버크셔 해서웨이 리포트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분 한 분 전달을 드릴 거예요. 제가 미리 다운로드 받아놔가지고 그대로 보내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모든 정보가 담겨져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그대로 따라 하셔가지고 최소 50% 그리고 내년에 갖고 갈 수 있는 수익률 150%는 유지하면서 여러분들의 계좌 자산을 높여볼 수 있는 이런 기회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부족한 영상이지만 항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